오늘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주실 진정순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정순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구글로 검색만 해도 AI 모드가 있어서 검색한 내용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또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릴리스 AI 등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AI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제작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나의 조력자로서 옆에다 두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오늘 전수해 주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다면 웹개발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온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AI가 가져온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면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본다면 기존에는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했지만 AI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 줄 수 있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피그마 같은 디자인 툴의 시안을 AI가 자동으로 HTML, CSS, 리액트 코드로 변환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직접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작성과 포트폴리오 제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웹 개발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코드를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쉽게 코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챗 GPT나 코파일럿, 구글 제미나이 등으로 HTML, CSS, 리액트로 코드를 생성해 줄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프론트엔드 코드부터 백엔드, API, 데이터베이스 쿼리까지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그마, 스케치 등의 디자인 툴의 시안을 AI가 자동으로 코드로 변환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테스트나 버그 디버깅을 AI가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사이트 npm trend.com에서는요, 여러 가지 트렌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는 리액트와 앵귤러, 뷰의 동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세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단연 리액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깃허브와 코파일럿 그리고 탭 라인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코파일럿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깃허브로 프로젝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생성형 AI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챗 GPT,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릴리스 AI가 있습니다. 각 쓰임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실제로 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챗 GPT가 되겠습니다. 이 챗 GPT는 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그 다음에 테일윈드 기반 코드 뼈대를 바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HTML과 CSS를 간단하게 구현해 보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신 스타일인 리액트와 테일윈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보통 디자인 변환과 배포의 자동화를 도움을 주는 그런 AI인데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피그마 디자인에서 HTML 또 CSS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그리고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포트폴리오를 쉽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릴리스 A 같은 경우는 제품 출시 정보 정리와 업데이트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챗 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웹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단계에는 크게 기획 단계가 있고요. 자, 기획이 됐으면 그것을 이제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되었으면 어떤 기술로 만들 것인지의 기술 스택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배포할지 순으로 웹 포트폴리오가 제작이 됩니다. 자, 밑에서 보시면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보시면은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내용으로 보면 자기소개와 그리고 어떤 기술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경력, 그리고 연락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취업용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개인 소장용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용으로 만들 것인지 먼저 기획 단계에서 처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디자인 단계인데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이제 멀티 페이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원 페이지인데 스크롤이 가능한 페이지로 만들 것인지가 여기서 설정하게 되고요. 특히 이 디자인 부분에서는 색감을 계획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 단계인데요. 기술 스택 단계에서는 스킬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은 어떤 언어를 쓸 건지, 또 어느 부분은 HTML로, 또 CSS 부분, 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할 것인지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실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 기술 스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타일링인데요. 자, 스타일링을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실 것인지, 또 부트스크랩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SCSS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 스택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세션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 세션 구성 단계에서는 세션별로 어떤 내용을 넣고 구성할지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인트로 부분, 그리고 자기 소개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작품인 프로젝트를 넣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발 및 배포 단계인데요.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할 때 처음 자료를 올리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깃허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URL을 생성해서 배포할 수 있는 버셜이나 또 넷플릭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웹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기획과 디자인 부분에서는요, 다양한 플랫폼과 또 템플릿을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노션이나 윅스 등을 이용해서 웹사이트 빌더를 통해서 디자인과 레이아웃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윅스 포트폴리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윅스.com에 여러분께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비즈니스 및 서비스, 그리고 그 안에 이력서 및 취업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디자인된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는 이름, 그리고 닉네임, 또 프로필 사진, 직업, 특히 이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 등을 넣어서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샘플은 메인과 그리고 자기소개, 또 프로젝트, 그리고 폼 형식의 SNS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결하고도 디자인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디자인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 스택 단계에서는 우선 가장 기본형인 HTML, CSS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챗 GPT에 스타일을 웹 포트폴리오를 기본 템플릿 코드로 자, HTML과 CSS로 간단한 방법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과 같은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하셔서 VS 코드에다가 붙이시면 바로 붙여서 넣으시고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됩니다. 자, 맨 위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개와 이력,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연락처 등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세션별로 화면을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 코드에다가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줘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파스텔 톤 그라데이션인 헤더와 그리고 호버 효과. 자, 지금 여기선 볼 수가 없는데요. 파스텔 톤 그라데이션은 요 윗부분이 되겠고, 호버 효과는 지금 이제 마우스로 올려놓게 되면 이제 글자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옆에 라인이 생긴다거나 이런 호버 효과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섹션이 등장을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로 넣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션 부분의 소스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의 소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의 소스에 페이드 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해서 페이드 업이 되는데 요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이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자, 오파시티가 바뀌는데요. 자, 오파시티가 지금 최근에 여기 섹션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0을 1로 바꾸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투명도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 부분에서 Y 값을 바꾸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30픽셀을 자, 여기에서는 0으로 바꾼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값을 바꿈으로 해서 조금 더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액트와 테일윈드 CSS로 만들어보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테일윈드 CSS란 리액트 컴포넌트의 스타일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우선 VS 환경 구축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 환경 구축을 위해서 테일윈드 CS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S 코드의 왼쪽에 보면 마켓 플레이스 확장 버튼이 있는데요.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테일윈드만 입력하셨어도 테일윈드 CSS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서는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VS 코드의 터미널로 가셔서 메뉴의 터미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가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백틱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소스와 같이 npx create react app를 입력하셔서 오른쪽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프로젝트 이름은 마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마이 포트폴리오가 생성이 되면 자, 그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테일윈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일윈드를 설치하실 때는 npm 그리고 인스톨 해가지고 테일윈드의 버전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npx로 자, 인스톨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포트폴리오로 이동한 후에 여러분들이 테일윈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src 폴더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폴더 안에 테일윈드 config js 자, 요런 파일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아래와 같이 모듈 익스포트 안에 컨텐츠 내용을 노란색 부분을 자, 입력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src의 인덱스 CSS에 다음과 같은 임포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CSS와 그 다음에 테일윈드 config JS 내용을 수정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챗 GPT에 중요한 내용을 담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리액트, 그 다음에 테일윈드로 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자, 오른쪽과 같은 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복사하셔서 자, 이 내용을 src app.jsx나 app.js의 소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에 이렇게 소스를 붙여 넣었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npm 터미널에서 npm 스타트를 실행해 주시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소스를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자, 오른쪽과 같이 바꿀 건데요. 자, 우선 위에 보면은 지금 윗부분 지금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out me와 그 다음에 스킬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4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8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기본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용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실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부분, 위에 타이틀 부분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을 수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기술 부분에서는 4가지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이미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보시면 기존 템플릿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의 스킬을 4개로 구성되어져 있던 것을 자, 이렇게 4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브 박스가 있는데 이 디브 박스가 전체적으로 이 스킬에 이 전체를 담는 이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 4개가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자, 4개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크게 맵이라고 하는 지금 소스를 이용해서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배열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키에다가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자, 키로 받은 스킬이 자, 이 박스 안에 계속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킬을 여러 가지 넣어서 더 추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이미지를 넣으면 템플릿에 설정된 테두리, 레디어스나 섀도우 기능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타입 속성을 넣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넣어서 변경을 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URL이 여기에 이미지가 원이 있으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르게 또 이미지 2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이미지의 이렇게 레디어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도 있고 이미지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이 이미지 전체 사이즈를 가로 세로 100% 해서 이미지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로 만든 박스를 클릭하면 GitHub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자, 우선은 GitHub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가입해서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계정 이름이 여기에 유저네임이라고 자, 이렇게 되면 네임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요 내용을 안에다가 자 href에 이제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github.com 안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여러분의 그 유저 계정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GitHub에 담겨져 있는 소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새 창을 타겟을 여기에 이제 타겟이 있는데요. 타겟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언더바 블랭크로 되어 있죠. 언더바 블랭크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결한 링크가 새로운 창으로 탭으로 열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 창이 열리게 되면 새 창은 원본 창의 윈도우 오프너의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페이지가 원본 창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안 취약점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넣을 수가 있냐면 자, 다음과 같은 자, 소스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특히 앞에 REL이라고 하는 것은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관계를 연결하는 속성인데요. 자, 여기에 no opener와 no referral라고 써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스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위의 것은 원래 페이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출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no opener라고 하는 것은 새 창이
윈도우 오픈 속성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해서 새 창을 원본과 효과적으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고요. 노 레퍼러라고 하는 것은 리퍼러 정보가 새 탭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인데, 원본 페이지의 URL이 링크된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만드는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신 스타일인 리액트 그리고 테일윈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 깃허브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나를 세상에 알리는 작은 미디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이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 함께 가는 협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방법을 활용해서 멋진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